안녕하세요. 하루에도 감정이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들 수 있는데 어떤 감정이 들었을 때는 이런 감정이 들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감정은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의 이분법으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감정은 한 존재의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감정은 한 존재의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미터다. 내 뺨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마다 고유한 이름과 성질을 붙이고 규정 지을 수 없듯 끊임없이 움직이는 감정은 내 존재의 상태를 시시각각으로 반영하는 신호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고 그래서 모든 감정은 옳다. 불안을 느낀다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할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왜 그런 걸까? 곰곰이 나와 내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 복통이 있을 때 응급실에 가면 복통의 원인을 찾을 때까지 진통제를 주지 않는다. 복통의 원인에 따라 치료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맹장염 때문인지, 위천공의 결과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복통의 양상, 진행 상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의사는 복통으로 바닥을 구르는 환자가 있어도 통증을 바로 없애는 약이나 주사를 주지 않는다. 통증의 양상에 집중해서 빠르게 진단을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불안할 때 안정제로 불안을 없애버리고 그 신호의 근원을 외면하면 계속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불안 신호를 따라 나를 점검해 봐야 한다. 불안을 따라가다 보면 근원이 나오고 그러면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옳다. 모든 감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감정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가르는 시각은 한 존재의 핵심에 다가가는 일, 누군가에게 깊이 공감하는 일을 막는 큰 걸림돌이 된다. 적정 심리학에 대한 주제로 몇 가지 얘기를 나누던 중 한 엄마가 내게 물었다. 아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여전히 아들을 가르치려고 들고 바꿔 놓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각이 들어선지 요즘 제가 자꾸 위축이 되고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다시 솟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웃으며 그녀에게 물었다. 에너지 솟구치게 해서 뭐 하시려고요? 다시 가르치려 들려고요? 내가 지금껏 아들한테 괜한 용을 썼다는 느낌이 더 깊고 강해져야 더 이상 그러지 않게 돼요. 그러니 더 마음껏 위축되세요. 에너지를 끌어올리려 하지 마세요. 감정은 판단과 평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내 존재의 상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신호다.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내 감정은 항상 옳다.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내 감정은 항상 옳다. 한 상담사는 슬프고 힘든 사연을 듣다 보면 자기도 눈물이 나서 눈물을 감추고 참으려 애쓰다가 상대방의 맥락을 놓치기 일쑤라고 했다. 슬퍼하는 걸 무능하게 여기는 상담사의 자아가 자기 눈물을 수습하느라고 놓쳐서는 안 되는 이야기의 끈을 놓친 것이다. 나는 그에게 말해줬다. 나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얘기를 듣다가 눈물이 핑 돌거나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당황할 정도로 복받치는 눈물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터지는 눈물도 아니어서 내 눈물이 얘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그의 이야기를 멈추게 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에 방해를 받지도 않는다고. 오히려 자신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신호로 보고 마음을 더 잘 열고 깊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고. 내 눈물은 그의 고통에 나도 심리적 참전을 하고 있다는 징표 같은 것이라고.
슬퍼하는 걸 나쁘게 보지만 않아도 누군가의 상처를 말하고 듣는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치유적인 경험이 된다. 내 경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나면 나도 정화되는 느낌을 갖는다. 나와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던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주파수가 일치하면서 잡음이 사라지고 또렷한 소리가 들리는 합의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주파수를 갖고 있던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주파수가 일치하면서 잡음이 사라지고 또렷한 소리가 들리는 합의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명징해지는 평화를 느낀다.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더 압축해서 말하면 사랑에 대한 욕구다. 인정 욕구는 사랑 욕구의 유아기 이후 또 하나의 변주다. 사랑 욕구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서 숨이 먹기 직전까지 인간이 한결같이 갈망하는 것이다. 예외가 없다. 욕구의 표현 방식이 세련되어지거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총량 자체는 줄지 않는다. 줄어들 수 없다. 사랑 욕구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워져야 피폐해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사랑 욕구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워져야 피폐해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차의 성능이 좋아져도 휘발유나 전기 등의 동력 없이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 몸이 산소와 음식이라는 동력원으로 움직이듯 마음은 사랑 욕구가 채워져야 움직인다. 사랑과 인정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이, 지식, 경륜, 성찰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뒤틀린다. 나이, 지식, 경륜, 성찰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뒤틀린다. 그가 가진 경륜이나 지식, 성찰도 무용지물이 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종의 법칙이다. 사랑을 갈구하는 대상은 나이가 들면서 부모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친구나 이성 친구에서 배우자와 상사로 옮겨간다. 더 늙으면 자식이나 후배에게 사랑받길 원하기도 한다. 대상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지만 욕구 자체는 변치 않는다. 결핍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사랑 때문에 욕구는 더 절박하고 강렬해진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에 대한 욕구에 덜 휘둘리며 품위 있게 사는 노년도 있지 않나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이유가 욕망을 잘 절제해서라거나 욕망 자체가 줄어서가 아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에 대한 욕구에 덜 휘둘리며 품위 있게 사는 노년도 있지 않나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그 이유가 욕망을 잘 절제해서라거나 욕망 자체가 줄어서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충분히 사랑받고 깊이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욕구로부터 자유롭고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열흘을 굶은 사람이 음식 앞에서 품위를 갖출 수가 없다. 일상적으로 잘 먹어야 음식 앞에서 품위를 유지한다.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욕구가 아니므로 충분히 사랑받은 사람은 그 욕구에 휘둘리지 않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 사랑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더 압축해서 말하면 사랑에 대한 욕구다. 인정 욕구는 사랑 욕구의 유아기 이후 또 하나의 변주다. 사랑 욕구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늙어서 숨이 먹기 직전까지 인간이 한결같이 갈망하는 것이다. 예외가 없다. 욕구의 표현 방식이 세련되어지거나 욕구 충족의 대상이 달라질 수 있지만 총량 자체는 줄지 않는다.
줄어들 수 없다. 사랑 욕구가 일생 동안 쉬지 않고 안정적으로 채워져야 피폐해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차의 성능이 좋아져도 휘발유나 전기 등의 동력이 없이는 1mm도 움직일 수 없다. 몸이 산소와 음식이라는 동력원으로 움직이듯 마음은 사랑 욕구가 채워져야 움직인다. 사랑과 인정 없이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나이, 지식, 경륜, 성찰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뒤틀린다. 나이, 지식, 경륜, 성찰이 아무리 깊은 사람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뒤틀린다. 그가 가진 경륜이나 지식, 성찰도 무용지물이 된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일종의 법칙이다.